2021년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에 역대급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A등급을 받은 외야수 4명은 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OPS와 WRC 플러스가 증명하듯 언제나 리그 정상급 타자였던 나성범. 홈런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면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김재환. 박건우는 외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하고 타격도 훌륭한 리그에서 귀한 우타자. 어느 팀과 계약할지 궁금증이 커져가던 그 시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과 빠른 주력이 장점인 외야수. 이 선수 역시 많은 관심을 받기는 했는데 예상 몸값 총액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원 소속팀과 4년 40억 원 정도의 계약이 예상됐고 그 이상 받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해민.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도루는 말할 것도 없고 타격 성적도 입단 초기에 비해 훨씬 좋아졌으며 도쿄올림픽 대표팀에 뽑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FA 자격을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으로 높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 시즌 비슷한 스타일의 정수빈 두산과 6년 56억 원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정수빈이 6년 계약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년에 약 37억 원 정도, 연간 10억으로 해서 4년에 4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평가받았죠. 그런데 2021년 12월 14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LG가 4년 총액 60억 원의 계약 발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오버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삼성은 원래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값이 올라가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NC의 박건우 계약이 6년 최대 100억 원, 박건우의 계약을 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7억 원. 당시 기준 박건우의 통산 WRC 플러스는 130억. 시장에서 평가가 훨씬 높았던 박건우와 연평균 몸값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더더욱 박해민의 금액이 너무 거품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과는 별개로 신인 드래프트 당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민의 신인 드래프트 지명 순서는 없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야수로 경기에 나왔지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고 대학교 1학년 시절 입스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외야로 나가야 했던 박해민. 다행히 외야에서 입스 증상이 사라지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4학년 때는 대학리그에서 타율 1위에 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4년 전에 실패한 신인 드래프트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또다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외야로 간 이후 훈련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어깨 부상이 찾아왔고 통증을 참으면서 야구를 하다가 4학년 때 어깨가 더 안 좋아졌는데 외야수 경험이 얼마 되지도 않고 송구까지 안 좋다 보니까 스카우터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죠. 하지만 드래프트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에서 신구 선수 제의를 했고 박해민이 수락하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등번호는 가장 마지막 번호였던 115번. 2012년 퓨처스에서 기회를 받긴 했지만 아직 부족했고 이 시기에 어깨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은퇴까지 생각했던 그는 재활에 집중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2013년 운명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정식 선수로 전환되면서 1군 엔트리에 잠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실패가 많긴 했지만 퓨처스에서 21도루.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프로에 진출했기 때문에 병역을 해결하기 위해 상무에 지원했지만 탈락. 어쩔 수 없이 1년 더 퓨처스에서 뛰어야 했던 박해민. 그런데 2014년 4월 우연한 기회에 1군으로 콜업되면서 대주자와 대수비로 경기에 나올 수 있었고 외야 전 포지션은 물론이고 1루수로 경기에 나서면서 5타수 5안타를 기록하는 등 동료들이 코칭 스태프는 물론 선수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배영섭이 군대를 가면서 생긴 자리, 때마침 상무에서 떨어지면서 팀에 머물러야 했고 스프링 캠프도 가지 못했던 그가 강명구 부상, 정형식의 부진으로 대주자 기회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상황. 하지만 당시 류중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래프트 미지명, 신구 선수, 상무 탈락, 스프링 캠프 제외.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올스타까지 선정됐죠. 한국 시리즈에서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우승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만약 상무에 합격했다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 상무에서 떨어지고 나서 1년 만에 신구 선수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박해민의 최전성기 4년. 2015년 풀타임 첫 시즌 정경기에 출장하면서 17경기 연속 안타, 60도루로 리그 1위. 물론 홈런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126 삼진으로 역대 무홈런 최다 삼진. WRC 플러스는 규정 타석 기준 뒤에서 6위. 클래식 스탯과 세이버와의 간극이 컸던 시즌이었죠. 2016년에는 생애 첫 3할에 169안타 52도루. 2017년에는 3년 연속 도루왕. 바로 이때 시즌을 마치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만약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거나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나이 제한으로 군경팀에 지원을 못하는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엔트리 발표일이었던 6월 11일 기준 타율 3할 4리, 4홈런 30타점, 14도루, 출루율 3할 5푼 1리, 장타율 0.440, OPS 0.791, WRC 플러스 100. 논란 속에서 대표팀에 합류한 그는 6경기에 나오면서 금메달에 기여했고 병역 혜택을 받았죠. 그리고 리그로 돌아와 4년 연속 도루왕, 172안타, 타율 2할 9푼 9리, 9홈런, 20대 후반의 나이에 4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하며 전성기 시절을 보냈던 박혜민.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빠른 발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에다가 탑 클래스인 타구 판단과 첫발 스타트가 어우러지면서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가진 중견수. 타구음을 듣고 공을 계속 보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을 보지 않고 최단거리로 달려간 다음에 공을 보면서 타구 위치를 확인하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어려운 수비 스타일. 이랬던 그가 2019년 정경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정경기 출장에 대한 피로도와 공인구의 변화로 투고타적, 5년 연속 도루왕 실패까지 말 그대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는데 30대가 된 2020년과 21년 예전처럼 정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넘겼고 특히 FA 시즌의 단점이라고 불렸던 타격에서 우르쿠 110으로 커리 하이를 찍어버렸죠. 그리고 FA 시장에 나온 그는 영상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4년 60억 원에 LG와 계약했습니다. 홍창기라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난 팀에 박혜민을 추가해 테이블 세터로 기용하고 수비력이 뛰어난 박혜민이 중견수, 홍창기가 코너 외야수로 가면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까지. 잠실 야구장이라는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LG 입장에선 박혜민은 꼭 필요한 선수였죠. 타격과 주루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시기도 있지만 수비는 한결같이 톱클래스 수준을 보여줬고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하면서 29년 만에 LG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2024년에는 KBO 역대 5번째로 400도루를 달성했고 3년 연속 정경기 출장, 그리고 올 시즌 미친 수비를 여러 번 보여주면서 자신의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혜민. 시즌 후 FA 자격을 다시 얻기 때문에 만으로 35세 나이로 다시 한번 FA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 여러 팀에서 관심을 보일 법하죠. 그의 야구 인생은 정해진 길을 가는 대신 스스로 기회를 쟁취해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고 선수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두 번의 우승 반지를 얻고 4년 60억 원이라는 FA 계약에 성공한 그의 인생은 어쩌면 많은 선수들에게 재능이 아닌 노력과 끈기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4년 60억 원 계약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캡틴 박혜민. LG 트윈스 팬들은 박혜민과의 계약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